오늘은 삼성동 스피젠에 있는 험머 EV 에디션 1 한정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구입하실 분들께 제가 바로 진행 안내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로드마인 TV. 네, 안녕하세요. 로드마인 찰스입니다. 드디어 봤습니다. 야, 실물로 험머 EV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 이미 여러분은 유튜브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리뷰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는 매물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삼성동에 있는 스피젠이라는 저희 로드마인 협력 정비센터 중 한 곳인데요. 로드마인에서 구입하신 MX-5나 포르쉐나 여러 가지 차들, 여기서 다 AS, 엔진오일 교체도 하시고 다 서비스 받으시는 곳 중 하나예요. 네, 험머의 아주 유니크한 얼굴이죠.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사실 험머는 저희 로드마인에서도 되게 좋아했던 차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험머 H2를 예전에 직수입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죠. 험머가 처음 전기차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호불호가 갈렸어요. 왜냐면 험머 H2 같은 경우에는 원래 눈이 이렇게 동그란, 그 눈이 동그란 것이 이제 아이덴티티였는데, 전기차로 오면서 눈이 이렇게 길어진 거죠.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그 험머의 어떤 대표적인 오프로드 컨셉의 어떤 페이스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사람들은 역시 험머가 너무 잘 나왔다라고 극찬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험머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험머는 원래 험비라고 하는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이 군용 트럭이 전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애국심을 상징하는 그런 차였는데요. 이 험비를 험머라는 이름으로 이제 민간인용으로 만든 거예요. 민수용이라고도 합니다. 험머 H1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군용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그냥 그대로 나왔고, 넓은 폭에 비해서 실내는 또 좁았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일반인용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죠. 연비도 너무 극악했고, H2라는 모델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H2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험머의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험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H2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입해온 것도 H2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H3가 나왔는데 H3는 너무 차가 작게 나와서 사람들은 많이 팔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H3를 험머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냐면 험머는 덩치가 우람하게, 누구보다 큰 것처럼 우람하게 크고, 파워도 세고, 연비도 안 좋고,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최적화된 거죠. 요즘 차처럼 바뀐 거죠. 그래서 저거는 험머가 아니다 라고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험머 EV가 나오면서 다시 H2의 컨셉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H2가 누렸던 어떤 세련미, 그럼 투박하면서도 뭔가 고급스럽고, 그리고 엄청난 덩치, 파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닌 채로 전기차 버전으로 나온 게 바로 험머 E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험머가 마치 이게 선글라스 낀 것처럼 로보캅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이런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여서만 가능한 거죠. 이 가운데 그릴이 이렇게 막혀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험머의 이니셜을 달아주면서 멋있게 바꿔놨습니다. 세련되지만 그 험머 특유의 투박함을 잘 살려놓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물을 봤을 때 상당히 외관이 입체적이고 고급스럽습니다. 험머 H2를 문의 주시는 분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H2를 사고 싶다, 얼마쯤 하냐? 근데 보통 그분들은 한 3천만 원쯤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재 미국에서도 H2 2009년식 같은 경우에는 놀라지 마세요. 1억 5천 정도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는 금액이에요. 11만 불이 넘어요. 11만 불이 내 프라이스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험머는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고요. 험머 EV가 처음 나올 때 MSRP, 그러니까 기준가죠. MSRP가 한 12만 불이 에디션 1, 11만 불이 3X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1억 2천이면 사네, 환율 무시한 계산이죠. 1,000원 정도로 계산하는 건데 1억 2천이면 사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 주실 때도 1억 2천이라던데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유튜브나 뉴스로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그 가격을 알고 계시고, 만약에 GMC에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 차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허머 EV가 우리나라에 3X가 나오겠죠. 에디션 1은 한정판이니까 안 나올 것 같고, 우리나라에 3X가 만약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상 가격은 한 1억 한 6천, 7천? 그건 제가 그냥 예상해봅니다.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현지에서 에스컬레이드가 12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억 한 7천 정도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아니면 전기차라는 특성 때문에 더 높을 수도 있고 혹 더 낮을 수도 있고, 뭐 GMC가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건 이 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격은 뭐 1억 2천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허머 EV가 과연 한국에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 리스크가 있어요. 에디션 1은요, 이제는 수입해와도 인증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차의 재원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차가 공차 중량이 4톤이 넘어요. 4,100kg이에요. 4,100kg. 그러면 인증이 어렵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인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개별 인증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잘 넘어갔는데, 앞으로 계속 수입을 해온다고 했을 때 인증이 매번 잘 난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 GMC에서 이 차를 가져온다 했을 때 에디션 1은 더더욱 가져올 수 없겠죠. 왜냐면 무거우니까. 3X로 가져온다면 또 무게가 좀 감소되면 뭐 인증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쉽게 될 것 같은 그런 모델은 아니긴 합니다. 한번 프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맞아. 보통 우리가 프렁크라고 하면 포르쉐 같은 경우에 이제 미드십 차들, 스포츠카들의 프렁크를 좀 활용을 하잖아요. 이 일반적인 그런 스포츠카들에 비해서는 프렁크가 상당히 넓고, 그리고 전동식으로 열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트렁크보다 더 가까운 거죠. 이런 픽업 트럭으로 된 디자인 차들은 적재함이 넓고 크지만 사실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보통 뒷자리에다가 짐을 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프렁크 공간이 넉넉하게 꽤 편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픽업 트럭과 SUV의 트렁크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적재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닫는 것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쾅 닫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기차는 이런 숙명이 있습니다. 뭔가 자동적으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서치라이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커버가 있죠. 커버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헤드램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이렇게 밝은 등이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버로 막아놓으면 또 합법입니다. 감성이라고 일단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험머는 휀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휀더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오버 휀더가 와이드 바디라고도 하죠. 오버 휀더가 기본적으로 엄청난 볼륨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들은 다 근육에서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스펙 좀 알려드릴게요. 앞 타이어하고 뒷 타이어는 스펙이 똑같고요. 305, 70, R18, 그러니까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굿이어네요. 굿이어. 정말 굿이어. 네, 사실 이 테일 게이트를 보시면 아마 이번에 GMC 시에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GMC 시에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 위에만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다 열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열면, 여기서 이렇게 열면, 자, 이렇게 하면 계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GMC에서 사용하는 테일게이트 올라가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이상한 기능들이 있죠. 특이한 기능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서 보시면 키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블루투스, aux, USB 해가지고 뭐 모드가 많이 있어요. 그럼 블루투스 모드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여기 스피커 있죠. 여기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스피커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캠핑에 이런 차들은 캠핑에 또 특화가 돼 있잖아요. 캠핑을 즐길 때 굳이 막 스피커 들고 하지 말고 이 차에서 다 즐길 수 있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차가 배터리가 214kWh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 용량은요 테슬라의 약 한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오닉 이런 차들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차에 있는 이 배터리만으로도 하루에 7kWh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정도를 이 차와 함께 그냥 뭐 노지에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간단한 전기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 정도를 무려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차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배터리에다가 바퀴를 달아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배터리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차의 크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포드 F150하고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적재함 사이즈는 그럼 어떠냐? 적재함 사이즈 역시 F150이나 램 같은 차들보다는 적재함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조금 더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은 있어요. 일단 시동은 안 킨 상태입니다. 지금 62% 나와 있죠?
62%의 상태로 우리가 얼마나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329km까지 갈 수 있고, 현재 이 차는 197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인증을 위해서 주행거리를 뛴 거고요. 핸들 디자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험머라는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핸들을 보면 이런 디자인이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험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 핸들을 보고 H1 때 있었던 감성과 2 때 있던 감성과 이것들을 막 조합을 해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온 디자인이에요. 핸들이 화려하다는 거는 요즘 감성이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옛날 감성이 살아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험머 EV의 핸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때 가솔린 자동차는 시동을 미리 잘 안 걸었어요. 왜냐면 시동 걸면 바로 실내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실내에서 켜도 가스가 안 찬다는 거.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험머 EV라는 차를 GMC에서 최고 등급의 차로 설계를 했어요. 최고 등급의 차로 설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뭘 고민했을까 생각하면,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야 된다, 그 돈을 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험머의 기본적인 오프로드 감성을 너무 또 럭셔리라는 이름으로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실내를 보면은 럭셔리하다는 느낌보다는 고급스럽긴 하지만 험머가 지향하는 디자인점에서 가장 최신화됐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요즘 또 라운드 애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라운드 많이 했는데, 얘는 쭉쭉 뻗어 있는 이 직선감과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거, 이것도 험머의 디자인 코드예요. 자, 이제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험머에도 이렇게 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럭셔리카의 어떤 상징 같은 거죠.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위젯이거든요. 위젯. 이 카메라, 이거 누르면 이제 카메라 나오죠. 카메라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카메라가 18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3D 화면으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능했던 이유가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이, 최신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게임이죠 뭐. 이 상태를 그냥 게임을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견인한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 이 로켓을 이끌고 있네요. 그죠? 이게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차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화성에서 달릴 수 있는 차로 설계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차는 미션이 없습니다. 미션이 1단이 1단. 여기 보면은 크레버크는요, 누르잖아요. 잘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크레버커를 왜 이렇게 해놓냐, 그럼 평소에는 리어 스티어링이 안 움직이냐, 리어 스티어링은 평소에 10도 정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크레버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넓은 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고, 원래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다면 앞바퀴가 돌아갈 때 뒷바퀴는 반대로 역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고속에서 주행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살짝 틀어줘서 고속주행 시 코너를 더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은 방향으로 또 지원해주는 게 리어 스티어링인데, 크레버크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지금 2열에 왔습니다. 2열에도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채광이 좋고, 이 리어 윈도우도 여닫는 게 가능한 거 아시죠? 많이 보셨으니까. 요거는 다 열고 닫을 수가 있고, 가운데에 있는 암레스트 제가 열어봤더니 짧긴 짧아요. 짧긴 짧은데 크게 지장은 없다.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긴 한데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이소픽스는 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가운데 센터 콘솔에 보시면은 USB로 충전하는 거,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거, 독립 공조 시스템으로 원하는 열선, 온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리클라이닝은 안 돼요. 리클라이닝이 없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리클라이닝이 안 돼도 괜찮냐, 편하냐, 이 정도면 상당히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윈도우 보시면 프레임리스 도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스포츠카도 아닌데 마치 스포츠카 마냥 프레임리스 도어가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험머 EV 2022년식 에디션 1 한정판 인터스텔라 화이트라는 컬러가 실제로 봤을 때 더욱더 화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화이트랑은 또 다른 창백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 컬러인데요, 에디션 1만 이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모르죠, 또 나중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1000마력, 에디션 1도 1000마력인데 또 에디션 1 말고 3X에도 1000마력을 옵션 선택을 해준다는 루머도 있어요. 실제로 3X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디션 1의 독보적인 어떤 디자인 구성, 이런 것들은 에디션 1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3X는 아직 여러분 안 나왔습니다. 830마력짜리 3X는 이제 양산형에서 풀옵션인데요, 이제 막 나오네 마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풀리고 있겠죠. 3X가 좀 생각보다 늦게 나왔는데 3X 가격도 얼마 정도 될지, 에디션 1도 가격이 얼마 될지, 험머
험머의 가격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험머 EV 이 차량은 구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월요일에 오셔서 수요일에 출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로드마인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자세한 내용과 가격 안내 그리고 할부나 리스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피젠에서 AS를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믿고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로드마인으로 연락 주십시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